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기업, 뭐 운동화 하나씩은 갖고 있을 만한 기업, 네, 나이키를 준비를 했습니다. 간밤에 뭐 0.3% 하락을 했어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프리스의 란달 코닉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나이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중립으로 낮춰버리면서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후려쳤습니다. 당초 140달러였던 걸 100달러로 거의 29%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나이키 사실 이렇게 그렇게 막 깎아내릴 그런 브랜드는 아닌데, 그쵸? 뭔가 좀 안 좋은 신호를 제프리스에서는 뭐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확 낮추면서 추가 상승 여력 약 한 10% 있다라고 했는데, 뭐 도매 채널도 그렇고 중국 역풍도 그렇고 뭐 좋은 게 없어. 지금 나이키를 둘러싼 환경들이 너무 안 좋아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 내용들 지금부터 볼 텐데, 먼저 나이키 간단하게 그냥 볼게요. 우리 뭐 다 알기 때문에 1964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스포츠 신발 의류 제조업체이고, 나이키가 이렇게 막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세계 최대의 이런 스포츠 회사로 클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에 미국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던을 활용한 스타 마케팅에 성공을 하면서 사세가 확장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뭐 그런 전략을 세우는 회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여 개 국가에 현재 진출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 소개는 뭐 나이키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제프리스의 란달 코닉이 왜 나이키를 목표가를 이렇게 후려쳤을까? 나이키 전망을 비관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을 조목조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자금 대출 요 대출을 보유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약간 630명이었나 6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자, 10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가 됩니다. 이게 미국의 어떤 소비 지출 전망이 너무나도 부정적이다라는 결론을 일단 첫 번째로 냈는데요. 요 내용은 바로 설문조사 결과 이게 내용들인데, 일단 보시면 뭐 다양한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다양한 질문들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확장을 해볼게요.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제 돋보기로. 어이? 제가 이런 거에 또 약하네요. 이게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는구나. 네. 일단 질문이 뭐냐면, 학자금 대출이 상환이 되면 월 지출액이 이제 어느 정도씩 평균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라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250달러 미만, 그러니까 약 30만 원 미만 정도가 한 37%에 해당을 하고요. 250불에서 500불, 그러니까 약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이 되는, 지출이 늘어나는 비중이 33%, 최고는 1,500달러 이상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63%는 250불 이상, 3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30만 원 정도면, 30만 원도 이게 그동안 없던 지출이 늘어나면 사실은 부담이 돼요. 근데 그나마 그거 정도는 그래도 감내할 만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제외한 그 이상이 지금 거의 63%에 해당하는 거니까 상당히 어떤 지출에 대해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다가 너희들 평상시에 쓰는 지출액까지 해서 그 액을 너희들 뭐 감내할 수 있겠어? 그거에 대해서 어때? 라고 했을 때 50%는 너무 염려돼. 학자금 대출 상환이 되면 우리 가계의 재정 지출, 이 상황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히 염려돼 라는 게 50%에 달하고요. 좀 어느 정도 부담이 돼 라는 게 37%입니다. 13%만이 전혀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의 한 87%는 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따라서 지출 부담이, 재정적 부담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너희들 지금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 라고
봤더니 그나마 한 69%, 70% 정도의 이 소비자들은 우리 이미 조금씩 상환하기 시작했고 그 예산을 그래도 우리가 좀 계획을 짜고 있어. 뭐 조금이라도 라고 한 게 69%지만 31%는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 대출 뭐 상환 시작도 못하고 있고 거기서 어느 예산을 가지고 이걸 갚아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한 게 30%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서 뭔가 어려움을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겪게 되겠구나 라는 게 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상으로 또 물어봤대요. 그럼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뭐 지출을 일단 줄여야지 라고 했는데 그 지출을 줄이는 항목 최대 지출 축소 분야가 의류와 신발 분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딴 거 우리가 먹을 거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신발, 옷, 특히 스포츠유 이쪽은 이제 저렴한 제품을 주로 사야지. 기존에 20만 원짜리 샀다면 우리 이제 뭐 5만 원짜리 사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이키, 특히 나이키에서는 고가 이 제품 라인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고마진 제품류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결국은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프리스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나이키뿐만 아니라 이쪽 의류, 신발 이쪽의 평가 투자 의견을 대부분 다 낮췄어요. 근데 이제 나이키는 요 이슈에다가 또 다른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비관하는 요인 첫 번째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따른 소비 지출 여력 둔화 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도매 채널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런 소매업체들은 그동안 재고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나마 요 소매 채널들은 요 재고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있는데 도매 채널은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도매 채널은 계속해서 재고 관리에 이어지면서 신규 주문을 거의 줄이고 있다. 그래서 주문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나이키도 소비자 직접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도매 채널에다가 넘겨가지고 우리 거 팔아줘 이게 아니라 스스로 나이키 스스로 뭐 온라인이든 뭐 이렇게 통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요 비중 확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마진 확대나 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소비 지출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아까 그 학자금 대출 상환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비자 직접 판매로의 완전한 이런 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면 결국은 뭐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이 역풍이 꺼질 것 같지 않아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나이키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 이 중국도 안 좋다라는 거죠. 중국도 이제 경제가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도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가 컨센서스는 그래도 중국 내 매출 성장률 한 1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제프리스에서는 지금 상황 봤을 때 중국에서도 7% 성장하면 잘하는 거야. 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키 목표 주가를 그렇게 후려친 거죠. 자, 그러면서 나이키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치 낮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4 회계연도 실적 전망치를 제프리스에서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2024 회계연도에 매출 535억 달러 예상하고 있는데 제프리스는 521억 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낮게 EPS도 시장에서는 3.7% 컨센서스인데 컨센서스보다 낮은 3.4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게다가 나이키가 이번 주 28일 장 마감 후에 2024 회계연도 1분기 6월부터 8월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매출 130억 달러 정도, EPS 0.76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이 좀 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한번 실적들 꼼꼼하게 따지면서 실제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던가 뭐 소비 지출 여력 둔화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계속 꼼꼼히 좀 따져볼 그런 필요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맞물리면서 나이키 주가도 좀 힘들죠. 작년에도 한 30% 하락했는데 올 들어서도 한 22.5%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의견도 좀 보시면 35명 중에 그래도 22명은 여전히 매수 의견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가
매수 비중이기는 한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는 좀 줄어요. 그러면서 중립이라던가 매도 의견이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조금 늘었죠. 그래서 그런 지금 약간 시장에서도 평가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다만 이제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123달러 정도인데 요건 또 공통점이 있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은 요 평균 목표 주가와 갭이 좀 좁고 이렇게 낮아가는 애들은 바로바로 월가에서 또 목표가나 이런 걸 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한 36% 있는 걸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 미국이라던가 중국의 어떤 소비 지출 이런 흐름들과 나이키는 좀 같이 봐야 되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